네,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김종대 교수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가 뭐 한덕수 대행 얘기를 앞에 이제 신용환 교수와도 했었는데 역시 아무래도 이제 외교 또 이 여러 가지 전략 차원에서는 김종대 교수 따라갈 사람이 없잖아요, 사실 국내에. 그런데 뭐 맨날 유튜브 나와 공부할 시간이 부족해서 요즘 많이 녹슬었지 뭐. 아유, 뭐별 말씀을요. 예. 예, 겸손히 말씀하셨는데 예. 아니 한덕수 대행이 미국 간다는 얘기가 계속 솔솔 나오고 있어요. 저도 이거 들었어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어떻게 그러니까 봐야 됩니까? 지금 한덕수는 트럼프 예. 전화만 기다리고 있다. 아, 트럼프 전화. 예, 지난번에 한번 써먹었잖아요. 트럼프 전화 받고. 아니 이제는 오라는 거. 아, 오라는 그때는 전화. 그냥 협의하는 전화고. 컴온 이렇게. 이번에는 일로 와. 일로 와. 일로 와. 어제 이탈리아의 멜라니 총리가 트럼프하고 마주 앉아서 예. 정상회담을 했죠. 더라고요. 그 정상회담을 하기 직전에 네. 트럼프가 한 말이 관세 전쟁은 누구도 우리한테 대적할 수 없다. 우리가 결정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한국하고 곧 만난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어허. 그런데 그게 자기가 직접 만나는 건지 아닌지를 얘기를 안 했어요. 얘기 안 했죠. 근데 다음 주 초에 최상목이 갑니다. 맞아요. 간다고 예, 하더라고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걸 얘기한 거라면 네. 최상목이 오는 것 같고 성이 차겠습니까? 멜라니 총리도 오는데 그렇죠. 정상이 와야 된다는 생각 하겠죠. 트럼프 입장에서는. 한덕수의 콜을 한 거죠. 그리고 이것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한덕수는 그리고 빨리 가야 돼요. 5월 3일 전이면 네, 대선 출마하려면 사퇴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시간이 해줘야- 얼마 없어요? 예. 근데 오늘 조선일보에 묘한 기사가 난 거야. 예. 알래스카 사업을 갖다가 아주 장문의 기사로 분석했거든. 근데 이럴 줄 알았어. 뭐라고 이럴 돼 줄 있었습니까? 알았다고. 뭐라고 돼 있었습니까? 아니 그거 개발 잘하면은 예. 연간 2천만 그 톤의 저 가스를 생산하고 계산하는 이 단위가 있더라고. 열량당 그 가스비인데 네. 10달러에 사올 수 있다. 10달러에 어떤 사올 한 열량당. 예. 그러니까 좋은 거라는 뜻이요. 거기에다가 트럼프가 그 북극에 욕심을 내고 있잖아요. 그린란드 병합이라든가. 그거의 일환이고 북극 패권이다. 그 일환으로 알래스카 개발이 들어가는 거다. 이런 원대한 뜻이 있는데. 그러니까 좋은 쪽으로 썼거든. 중요한 거고 우리한테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 그렇죠. 이제 두고 보세요. 예. 조금 있으면은 뭐 알래스카 가스가 뭐 삼성전자 시가의 뭐 몇백 배라는 둥 이게 미국판 대왕고래거든. 미국판 대왕고래. 이제 삼성전자 5배라 그랬잖아 대왕고래가. 예. 이건 500배라 그럴 거라고. 미국판 대왕고래. 이리로 이제 예. 기사들 나온다니까. 꿈을 계속 꾸게 만드는 그런 기사들. 벌써 시작됐어요. 네, 지금 보니까 조선 기사인데 알래스카 LNG 돈뿐 아니라 북극 에너지 패권 노린다. 그래, 저거부터야. 핵심 의제로 이제 부상이 돼 있다 관세 협상에서 이런 얘기 하고 있어요. 저거야 저거. 난 이런 기사가 왜 안 나오나 했는데 나왔어요. 나오더라고. 이제 시작됐어요. 저거요. 저 밑에 봐봐 아주 대단해. 지도까지 나와. 지도까지 나오고. 네. 그래가지고 저 지도 보시면은 알래스카 저 북부에 가스관을 1,300km로 해가지고 남부로 빼서 예. 거기서 저 뻘건 선이 있잖아요. 그렇죠. 한국으로 해상 해상 수송을 하는데 9일이면 된다는 거지. 9일이면. 근데 지금 일본이 파란 선으로 수입을 해오거든요. 네. 저건 한 달 이상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한테 이게 얼마나 도움이 좋냐는 된다. 거지. 자, 저 그림만 보면 뿅 가지. 그렇네요. 어. 꿈을 꾸게 되는데 저거 왜 안 해? 저거 왜 안 하냐? 왜 안 하냐? 이런 얘기 나올 이렇게 수밖에 가는 없죠. 거예요. 그리고 매년 100억 달러어치를 갖다가 사올 수 있다는 거거든. 네. 근데 이게 사실은 우리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정부 쪽에서도 이거 좀 어렵다 이런 얘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사실은. 대왕고래라니까. 대왕거래 생각하면 되겠군요. 그런데 네. 이제 이런 또 이제 기후학자들이 가세할 거야. 저게 대왕고래인 이유는 네. 저 알래스카 북부는 영구 동토라고.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공사를 하려면은 1년에 공사를 할 수 있는 게 한두 달밖에 안 돼.
당연히 공기가 늘어나고 예. 공사비가 치솟아도 사업성이 없다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는 북극이 녹고 있잖아. 맞아요. 그리고 기후 이제 온난화 때문에. 북극 항로도 트인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달라진다. 사업성이. 네. 그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기후 위기를 막는 게 아니라 지구 온난화 좀 더 되면 더 좋아. 탄소 배출 더 많이 해. 그래서 지구 온도를 확 끌어올려. 네. 그러면 다 알래스카가 녹아. 예. 그러면 가스 개발이 쉬워져. 그렇게. 요 논리까지 온다니까. 요 논리까지. 아니 근데 여기 이제 그러니까- 판에 이제 우리가 휘말려 들어가는 그런 상황. 예. 이건 막아야 되는데. 미친 놈들이야. 미친 놈들이야.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이게 이제 우리가 도움이 된다는 식의 기사까지 나오고 하니까 이걸 도장 찍으려면 한덕수도 가야 된다. 한덕수가 가야지. 이런 얘기가 나온다. 그러면 한덕수가 가서 MOU 하나를 체결해 주는 거야. 일단. 일단 MOU. 일단 저 시추 및 탐색에 대한 예. 한미 MOU 양해각서를 이런 하고. 걸 하나 체결해 주는데 비밀리에 할 수도 있어요. 아. 그러나 비밀 지키기는 어려울 겁니다. 네. 그리고 관세를 푹 깎아주는 거야. 이걸 전리품으로 갖고 오는 거지. 내가 가서 트럼프를 만났더니 이거 봐라. 우리 관세 협상 우리 지켜냈다. 뭐 이걸 들고 온다. 그렇지. 이렇게 해서 드디어 해냈다. 가서 대접받았다. 요걸 4월 말까지 끝내야 되는 거예요. 그 여론을 막 만들어 내야겠네요. 그래가지고 입장에서는 보수 쪽 우리 입장에서는. 측의 사업 담당자로 가스공사를 지목한 거거든요. 네. 원래 저런 걸 하려면 포스코나 SK 뭐 에너지 솔루션 뭐 이런 그 민간 기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민간 기업은 갑자기 차려 열중시 할 수가 없잖아. 그래가지고 가스공사를 집어넣은 거지. 가스공사가 벌써 갔어요. 실사하러. 빨리 그래서 성과를 내기 위한 그런 움직임. 뭔 현질 실사를 벌써 가냐고. 말 나오자마자 보낸 거야. 이거는 또 빠르게 네. 진행을 하고 있다. 자, 그러면 이제 한덕수 입장에서는 미국에 가서 트럼프 전화 가서 오라는 콜이 온다고 하면은 그걸 받고 가서 트럼프 만나서 도장 찍고 트럼프도 립서비스 해주고 그렇지. 한덕수가 지켜냈습니다. 통상 전문가인 내가 해냈습니다. 그걸 만들고 금이 환영한다. 그렇죠. 그러면서 관세 그걸 낮췄습니다. 관세 낮췄습니다. 하고 내가 해냈습니다. 하고 이제 대선 주자로 딱 등장을 한다. 그렇죠. 이재명은 못합니다. 제가 합니다. 이 말을 하려는 것이죠. 그렇게 되겠습니까? 그래놓고 나중에 이제 호통친다니까. 네. 아니 당신들은 관세 통상 전쟁에 그러면은 이렇게 대응하지 말자는 소리야? 우리만 낙오되자는 얘기야? 미국하고 빨리 해야지 협상에서 빨리 우리 어. 거 지켜야지 이런 생각. 그렇죠. 예, 그래가지고 있는데 예. 안전모까지 쓰고 한덕수 한덕수 안전모 쓰는데 턱끈이 모자라잖아. 이게 목살이 많거든. 그래서 턱끈이 좀 길어야 돼. 조절을 좀 했어야 된다. 예. 네. 그래요. 그러니까 목에 힘 좀 빼셔. 그러지 않아도 목살이 두꺼운데. 네, 목에 힘 좀 빼라. 자, 그래서 지금 이 한덕수가 알래스카 LNG, 그러니까 관세 협상을 지렛대 삼아서 나오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의원님 보시기에는 좀 효과가 있겠습니까? 나올 수 있겠습니까, 한덕수가? 글쎄, 예? 어쩌면은 알래스카까지 갔다 올 수도 있어요. 트럼프만 만나고 오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알래스카까지 갔다 올 수도 있어요. 그 그림이 상상이 되네요. 알래스카 예. 둘러보는 그래서 모습. 우리가 북극으로 진출하는 교두보를 마련했습니다, 여러분. 이런다니까. 옛날에 박근혜가 예. 미국에 가가지고 그림이 안 나오니까 나사를 방문했다고. 그래가지고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걸 합의를 해. 기억나네요. 예. 아르테미스 아르테미스 계획. 계획. 그게 미국의 달 탐사 계획이요. 그런데 거기 가가지고 일장 연설을 한 다음에 네. 2030년까지 태극기를 달에 꽂겠다. 그러면서 달에서 태극기가 펄럭이도록 하겠다. 네. 달에 공기가 없는데 뭐가 펄럭여? 그냥 꽂아놓으면 뻣뻣이 서 있지. 공기가 없네. 태극기가 왜 펄럭거려 달에서? 그래가지고 아르테미스 계획이라는 걸 했어. 네. 그랬는데
이놈의 아르테미스 로켓 발사한다는 게 자꾸 늦어져 가지고 지금도 안 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기에 사진 찍으러. 전 세계를 끌어들이려고 음. 엄청나게 그 전 세계에서 이렇게 저 투자하라고 난리 쳐가지고 네. 그래서 우리나라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된 거야. 우리나라는 우주청이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미국의 나사의 카운터 파트너 기관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 저 뭐냐 과기부나 이런 데서 가야 되는데 그러면 이게 협상이 다른 데는 다 우주기구가 오는데 우리는 없거든. 예. 그러니까 과기부가 왔다? 이러면서 갸웃갸웃한다고. 그래가지고 우주항공청이 설립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청이 됐죠. 네. 그래서 이제 아르테미스 하는데 그게 뭐 돈이 제때 모입니까? 또 기술적인 난제에다가 요즘 경기도 침체고 거기에 세금을 펑펑 쓴다는 게 어째 좀 거시기해. 그래서 달로 가는 걸 머뭇머뭇했어. 네. 그 사이에 중국이 싹가버렸지. 아. 중국이 가가지고 그 장어 로켓이라고 네. 그 중국에서 발사한 로켓이 지금 달 뒤편 우리로 보기엔 달 뒤편에서 그 저기 뭐냐 딱 그 위성처럼 박혀 있어요. 장어 로켓에서 발사한 위성이 네. 거기 그 저기 뭐냐 그 딱 달 뒤편에 고정 위성으로 박혀 있다고. 이러니까 트럼프가 뒤로 자빠진 거야. 우리는 왜 안 돼? 해가지고 트럼프가 그래서 제 1기 때 우주군을 창설한 겁니다. 제 5군으로 우주군을 창설을 한 것이죠. 네. 그래가지고 우주 경쟁이 있는데 그래도 돈은 못 쓰겠거든. 이래가지고 뭐 그놈의 아르테미스가 어쩌다 저쩌다 하더니만 이제 흐지부지 되더니 이제는 알래스카 대왕고래가 떠가지고 여기에 이제 다 이제 끌어들이려고 특히 이제 우리한테 손짓하면서 끌어들이고 가스 있는데 공사를 넣었지. 우리가 그걸 국익을 따져서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마치 이제 대권과 연결이 돼가지고 한덕수가 그걸 이용해서 예. 자기 대권 가도에 써먹으려고 하니 우리 국민들이 이걸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이걸 그냥 둘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 그래가지고 지금 완전히 뭐 저기 뭐냐 정신이 북극으로 가 있어요. 오히려 예. 멀리 가 있다. 북극으로 갔다고. 예. 알래스카 갔다가 모르겠어요. 진짜 뭐 갑자기 그 로켓 타고 가고 막 이런 건 아니겠죠. 아니 글쎄 그러더니 나중에 이제 로켓 얘기 나오겠지 뭐. 아.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뭐 요즘 무당층에서 한덕수 지지율이 높다며. 이거 어제 나온 것 때문에 또 회자가 많이 되고 전국의 있더라고요. 무당들은 다 찍나봐. 그 무당, 어. 그 무당층에서 어. 이 무속에는 이 한덕수 부인이 어머니급이라고 하니까 김건희 어머니급이라고 하니까 예. 무당층이 뭉친 건가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그 무속인 연합회라고 있어. 우리 예. 지역구에도 있어요. 음. 그러는데 그 저기 이게 저 진짜 무당들은 예. 신기가 있고 북극도 가고 달에도 가는겨. 그래서 그래가지고 꿈을 뻥튀기 하는 그룹이거든 여기가. 꿈을 꾸죠. 말하자면은 그 꿈의 주파수 증폭기다. 꿈의 주파수 증폭기. 어. 그 비유가 와닿습니다. 그 주파수 증폭기가 트랜지스터 아니야, 그지? 그렇죠. 그래가지고 미세한 꿈의 파장을 수집해서 그거를 음향이나 영상으로 증폭한다. 그래서 이게 바로 무당의 역할인 거예요. 그러니까 현실이 아니라 판타지를 만들지. 판타지를. 그 판타지에 이제 한덕수 대행이 빠져 있을 수 있다 지금. 예. 그래서 이제 미국까지 가고 그 그렇죠. 꿈을 계속 확장해서 대권에 나갈 그 꿈까지 계속 꾸고 있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는 알래스카와 북극의 꿈이다. 아니 그러지 말고 알래스카 북극 꿈이나 잘 보호해. 그 지금 환경 보호할 때지 그렇게 왜 거기 그러니까요. 파디 집을 때가 아니야 그게. 그래 이제 한덕수 출마 여부 이거는 미국을 가느냐 안 가느냐 트럼프의 콜이 오느냐 안 오느냐 여기에 또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정리해 보죠. 그런데 저는 이제 네. 한국의 기독교계 같은 데서 저기 조세비온 지금 미국의 대리대사가 와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데 꼬시고 다니는 걸로 얘기를 듣고 있어요. 그쪽에 그 수원에 사는 한 목사가
최근에 조세비온 대리대사를 만난 걸로 돼 있거든요. 네. 그 사람이 미국 통입니다. 그러면서 이런 어떤 그 기독교 또는 미국 통들이 한덕수와 트럼프의 다리를 놓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어요. 아, 그래요. 그렇게 또 움직이고 있어요. 움직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한덕수에 대한 뭐 이른바 러브콜, 뭐 움직이고 있다는 움직임도 얘기를 하셨는데 이렇게 되면 국민의힘 경선은 또 시작을 했는데 개털된 거지. 개털된 거지. 국민의힘 경선을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그러니까 국민의힘으로서는 지금 최악이에요. 한쪽에는 지지율 높은 이재명 후보가 버티고 있어. 네. 다른 편에서는 저기 한덕수나 음. 또 무슨 윤석열 그 뭐 당이 생기려면 윤어게인 신당 창대 얘기 있다가 뭐 안 한다고 했다가 또 뭐 그리고 그러고 있어요. 광장 세력이 있는데 네. 아시다시피 저기 지금 정광훈 목사가 네. 국민의힘에 대한 증오심을 키우고 있습니다. 어허. 그러니까 그 이번에 윤석열 신당 그 변호사들 흐름도 예. 국민의힘에 대한 배신감 때문에 나온 거예요. 그치, 국민의힘 가지고는 안 된다 얘네. 안 된다, 못 믿겠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 4월 4일 날 헌재 선고가 있었잖아요. 이때 국민의힘이 불복 선언을 하고 광장으로 뛰쳐나왔어야 되는데 뭐 삭발도 하고 드럼통에 들어가고. 그렇지. 뭔 조기 대선이냐고. 아. 마치 이 파면 선고가 내려지게 바랬다는 듯이 조기 대선 국면 가 있는 국민의힘 모습. 예, 여기에 오늘 뭐 대해 비전 대회 하는 모양이네요. 어제 이거 영상이구나. 어제 미디어데이 화면을 좀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걸 누가 관심을 갖냐고. 어젠지도 모르고 오늘도 뭐 그러니까 관심이 없어요. 국민의힘에서 보기에 네. 한쪽에 여전히 뉴스는 윤석열 한덕수야. 그렇네. 그리고 한쪽은 이재명이고. 그렇죠. 오히려 국민의힘 경선이 짜그러들었다니까. 이게 무슨 속상하겠네. 개 같은 경우가 다. 그런데 개털된 국민의힘. 개털된. 예. 그런데 정광훈 목사가 이제는 국민의힘을 저격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니까 분화가 됐습니다. 이쪽. 분화가 됐죠. 예. 왜냐하면은 조기 대선 파는 배신자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탄핵 헌재 그걸로 쳐들어가야 되는 투쟁을 해야 되는데 조기 대선에 그걸 한다? 네. 이러면서 일종의 어떤 그 조기 대선 파는 배신자다. 아니 조기 대선 해봤자 지는데 네. 왜 대선에 넘실넘실되냐? 이걸 좀 확 뒤집어야지 그 그렇지. 얘기를 계속 하는 거죠. 그 자체를 갖다가 깨버려야지. 네. 이런 그 조기 대선에 휩쓸려 가가지고 이재명 판 깔아주는 거 아니냐? 이런 식의 그 정광훈 쪽은 그런 얘기 계속 하고 있군요. 해가지고 둘이 이제 그 동지가 아니라 네. 적이 되는 건데 이게 불과 4월 초만 해도 상상도 못했던 거라고. 그렇죠. 그때는 한 몸이었거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지금 돼 있다. 조기 대선 판에 들어간 국민의힘을 좀 곱게 보지 않고 있다. 그래서 신당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 뭐 나경원 의원 어제 이제 모습입니다. 예. 보여드리고 있는데, 근데 나경원 의원도 어떻게 보면 강성 지지층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거기에 좀 어필하기 위해서 드럼통에도 들어가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드럼통에 왜 들어가? 나 참 그러니까 웃겨나 아주. 네. 할 말이 없습니다. 예. 그 말로 다 된 것 같아요. 거길 왜 들어가? 그런데 네. 당근으로 구매를 했다 하더라고요. 당근으로요. 네. 드럼통을. 그거 참네. 들어가는 모습인데. 자, 어쨌든 뭐 간에 할 말이 많지만은 말문이 막힙니다. 예. 별 해괴한 짓을 다 해서라도 관심을 끌지만 관심 유권자는 경원시한다. 그래서 나경원이에요. 경원시한다. 유권자 경원시에서 나경원. 예. 오늘 이 언어 유희가 오늘 이거밖에 할 게 없어. 국민의힘에 대해서. 국민의힘 뭐 분석하고 말고 이런 것도 할 필요가 없고 할 필요가 없어. 할 필요가. 할 필요가 없다. 그래요. 홍준표 후보 나오고 있는데 사실은 지금 언론계 특히 취재하는 입장에서는 좀 불쾌감 많이 느끼고 있어요. 특히 기자들을 향해서 그야말로 뭐 막말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삿대질까지 하는. 어제 이제 오마이뉴스 기자한테 삿대질하면서 뭐 이재명한테 뭐 물어봐라
이렇게 급발진하는 모습 보일 수가 있었거든요. 호통치는 모습. 예. 이런 태도, 언론을 향한 이 태도가 계속 보여지고 있단 말입니다. 홍준표 예. 전 시장도 그렇고 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뉴스타파 기자 손목을 잡아 끌어서 상해를 입히는 상황까지 왔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래 보면은 뭔가 조급하고, 그다음에 굉장히 언론이나 이제 국민을 향해서 막 투정을 부리는 듯한 네. 어린 애들 모아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가지고 참 보기가 딱해요. 네, 보기가 딱하다. 보기가 딱하다. 예, 승질 버럭 내거나 뭐 지 맘대로 하겠다 그러거나. 예. 아우 이게 담임 선생들이 반에 이런 애들 한두 명 있으면은 반 전체 분위기가 깨지거든. 그렇죠. 아직 골치 아픈 거예요 이거. 그러니까 사실 기자들은 질문할 때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거, 국민 알 권리를 위해서 질문하고 물어보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기자들 취재진을 대하는 이런 정치인들의 태도, 국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8명이 어제 뭐 각서에 이렇게 서명식 한 것 같은데. 네. 아니 개 8마리를 몰고서 가지 그래. 저 후보 8명을 갖다가 한 자리에 모아가지고 저런 네, 어떤 거 하기가. 또 참나. 당이 어쩌다 저래 됐어. 국민들이 지켜보기도 참 보기가 어렵다. 지켜보는 것 자체도 어렵고 관심 바뀌고 한덕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이재명 후보를 향한 그 기승전 이재명이라고 이재명 후보만 비판하면서 열을 계속 올리더라고요. 그거밖에 뭐 그게 뭐 전략적으로 중도층이나 특히 유권자층에 호소가 되겠느냐, 그 플러스가 되겠느냐 이런 의구심은 계속 드는 것이거든요. 왜 다른 사람 얘기를 하느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비전과 또 대한민국의 새로운 모습, 특히 윤석열에 대한 입장을 충분히 밝히고 국민들한테 평가를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얘기는 자세히 하지 않고 이재명 비판만 하고 있습니다. 예, 그건 뭐 오래된 전략이고요. 네. 물어뜯는 걸 통해서 이재명 후보와 중도층의 연결을 막아보자. 이것이기 때문에 본인들 지지율을 올리는 전략은 아니에요. 상대방 지지율을 일단 가둬보자고 하는 건데. 네. 그런데 지금은 중도층이 사실은 이재명 대표한테 많이 넘어와서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50%를 넘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거는 꿈과 같은 일이에요. 지금까지 민주진보 진영이 50%를 얻은 적은 없습니다. 네. 김대중 대통령이 몇 프로로 집권했느냐? 40.27%입니다. 40.27%. 예. 그때 이회창과 이인재가 나눠 먹는 바람에 37만 표 차이로 이겼어요. 그랬었죠. 그런데 비교적 많이 받은 건 노무현 대통령인데 네. 48%입니다. 이게 여태까지 최고치입니다. 네. 예. 이때는 이제 정몽준 중도표를 끌어들인 건데 중도표를 끌고 들어오니까 48% 나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몇 표냐? 41%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당시 예, 맞아요. 그런데 이제 오자 대결 아니었습니까? 네. 이래가지고 넉넉하니 대통령 된 것 같지만은 실제로 본인은 41%예요. 그 다음에 이재명 후보가 지난 대선에서 몇 프로냐? 네. 47.8% 정도 됩니다. 47.8% 정도. 그리고 낙선이에요. 예. 그러면은 문재인 대통령은 41%, 김대중 대통령은 40%도 되는데 사실 47.5%는 굉장히 많이 얻은 거거든. 그렇네요. 총 결집을 한 거죠. 네. 근데 졌어요. 그런데 이번에 만약에 50%를 넘긴다 이러면은 민주진보 진영이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한 득표가 되는 거고 네. 이게 내란 종식의 정치적 자산을 확보하는 어떤 거 최초의 산을 넘은 거거든요. 네. 대단한 거라고 헌정 이래 처음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새로운 다수파 연합이 한국에서 탄생하는 거거든요. 이게 되냐 안 되냐라고 지금 얘기가. 그런데 아시다시피 중도층에서 이 민주 헌정을 회복하고 네. 내란 세력을 응징하자는데 압도적 지지를 보내줬는데 그 중에서 한 절반 이상이 이재명 후보한테 실제로 왔어. 그러면 이건 뭐냐면 비판적 지지라고 봐야 돼요. 비판적 절대적 지지는 아니고
상대적으로 국민의힘을 보다는 비교 우위가 있다. 네. 저런 불통, 독선, 야망 세력들한테 또 나라를 맡길 수는 없지 않느냐. 그렇죠. 그러느니 차라리 이재명 후보한테 표를 주자. 음. 이런 식의 어떤 상대적 지지, 네. 비판적 지지라고 봐야 되는 거거든요. 음. 이거를 제대로 지켜내느냐 마느냐가 이번 대선에서의 가장 큰 관건이자 과제죠. 그렇게 해서 50%를 넘기느냐 못 넘기느냐. 네. 근데 보수는 결집했을 때 50%를 넘겼거든요. 박근혜가 51.6%를 얻어 대통령이 됐다고. 네. 그때 보수 대통합이 된 거예요. 그 당시에. 그때 대통합이요. 예. 그러면 저들은 넘는데 우린 넘어본 적이 없어. 그래서 진짜 우리가 이겼느냐는 이번에 50%를 넘기느냐 안 넘기느냐가 진짜 승패지. 사실 대선 자체 승리는 이미 중도층을 국민의힘에서 등을 돌렸기 때문에 네. 이건 이겨놓고 싸우는 거라고 봐야 됩니다. 이겨놓고 싸우는 거다. 예, 손자병법에 나오는 네. 전승구전. 그러니까 전승구전. 그러니까 전쟁은 이겨놓고 싸운다. 이런 어떤 거 손자병법의 원리대로 가는 건데 문제는 어느 정도 이기느냐인데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 50% 넘기는 거. 넘기는 거. 그 길로 이제 가고 있는데. 그러면 내란 종식이 순조롭게 된다는 거. 그렇네요. 야, 오늘 저희 이재명 후보 오늘 이제 대구 일정 여러분께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대구 경북의 아들. 그러니까 안동에서 이제 안동이 이재명 원래 후보가 고향이죠. 태어났기 네. 때문에 진짜 고향이죠, 고향. 고향 그렇습니다. 지역에 가서 또 여러 가지 지역의 얘기를 듣고 경청하고 있는 모습 오마이 TV를 통해서 함께하고 계신데요. 자, 이제 이재명 후보를 계속해서 뭐 공세를 펼칠 국민의힘 뭐 이제 그쪽의 이제 후보들일 텐데 그런 공세, 그런 공격 이런 것들이 조기 대선 과정에서 효과를 발휘하기 어려운 상황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뭐 인신 공격이나 네거티브 이런 것들 이미 지난 대선 때 이재명 후보가 얼마나 또 심하게 겪어왔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게 또 영향을 발휘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예. 지금 뭐 갤럽 조사 오늘 지금 나온 걸 보니까 이재명 후보 지지율이 그러니까 차기 대선 주자 지지율이죠. 장내 정치 지도자 지지율 보면은 38%로 최고치. 홍준표, 한덕수, 김문수 7%, 한동훈 6%, 뭐 이렇게 지금 나와 있습니다. 예, 저 수치대로라면 50%를 넘길 수 있습니다. 예, 이제 이것저것 다 제하고 네. 또 투표 안 하는 층 빼고 이렇게 하면은 결국은 달성이 되는 것으로 저는 낙관적으로 예측을 합니다. 38%까지 최고치를 경신한 상황. 그러니까 저 38%는 절대적 지지층이에요. 절대적 지지층. 여기에 이제 비판적 지지층, 상대적 지지층, 결합을 한다. 예, 그다음에 이제 유동층, 예. 이런 층들의 표를 가져오는 게 이제 50%를 넘기는 관건이 되는 건데 그건 정권 교체에 투표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게만 투표하는 게 아니라 정권 교체 그 자체에 투표하는 이런 표들이 또 있는 거거든요. 그럴 수 있겠네요. 이 표를 합쳐서 봐야 돼요. 플러스 정권 교체. 윤석열 정권 네. 이 정권 연장을 하는 건 말도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이 또 많기 때문에 네. 그게 플러스가 된다. 네. 그래요. 자, 지금 건진법사 관련된 수사 엄청 많이 나오죠. 이것도 지금 뭐 동아일보도 마찬가지고 여러 언론 통해서 나오고 있더라고요. JTBC도 그렇죠.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건진이 국민의힘 때려잡기로 하면은 대선 얘기하기 전에 지금 거덜날 판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것 자체가 검찰 내부의 뭐 분위기도 바뀐 것 같기도 한데 네. 명태균 나와서 있죠. 뭐 어떤 얘기 할지 모르고 네. 건진 법사도 윤석열 장모와 뭐 여러 차례 통화를 했고 60개 통화했고 뭐 엄청나게 했어요. 예, 계엄 다음 날도 했어요. 네. 이런 걸 보면서 야, 이 정권 윤석열 정권에 대한 국민들의 이제 배신감, 분노 이게 점점 커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국에는 건진이 그러니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또 명태균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계속해서 궁금할 수밖에 없어요. 대선 국면에서도. 예. 그러고 예. 그 지금 수사의 방향이 거기 건진법사는 윤한홍 의원이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저기 그 인사를 윤한홍 살펴봐 주세요, 이런 의원은 청탁을 받은 말하자면 심부름을 시킨 거고 네. 그 다음에 청탁을 한 음. 세력들이 따로 있을 거 아닙니까? 건진이 돈 받거나 챙겨줘야 돼. 네. 그리고 의혹들. 아무래도 그 윤석열 장모 최은순 쪽으로도 네. 전화 통화가 자주 됐었고, 그다음에 건진 자체가 사업을 했어요. 네. 여기에 또 이권 관계된 게 있는데 이런 건 최은순 씨가 전문이잖아. 예. 예. 이런 그 관련해서 어떤 또 얘기가 오갔는가? 예. 이 돈, 이권. 사실 우리가 내란 사태 이제 종식 이걸 집중하다 보니까 이런 이권 관련된 돈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는 좀 손을 놓고 있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죠. 이렇게 보도를 통해서 의혹들이 계속 불거지고 있습니다. 예. 과연 어떤 얘기 또 어떤 돈 이권이 오고 갔느냐? 그러니까 기도만 잘해도 돈이 되는 거구나. 건진버스. 나는 그걸 새삼 지금 이번에 깨달았네. 우리 교수님도 기도 좀 해주시고 하면은 글쎄. 도사님이시니까. 뭔 기도를 하려 그러면 기도가 막혀서 말이 안 나와. 숨 막혀 죽을 것 같아. 마음에 없는 기도 하려니까. 그래요. 그 기도비 명목으로 돈을 왜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받았더라고. 그게 정말 기도만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건 뭐 수사 과정에서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이것도 이제 검찰이 수사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제대로 될 거냐? 그러니까 뭐 아까 그림 이제 동아일보에서 만든 이 표를 보면은 건진과의 이 관계도가 있지 않습니까? 윤한홍도 그 밑에 있지만 건진 왼쪽에 윤석열 오른쪽에 최은순 그 위에 김건희. 이게 어떻게 유기적으로 결합이 돼 있고 어떤 이권이 오고 갔는지 이것도 밝혀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2차 양명주 얘기를 하지만 거기에 플러스해서 건진 의혹 이것도 밝혀야 되는 거예요. 사실 건진은 정권 초부터 일단 맞아요. 존재가 드러나면서 수면 아래로 내려갔었죠? 수면 네. 아래로 내려가고 용산으로부터 강한 견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찐윤 윤한홍 의원을 종 부리듯이 네. 이렇게 일을 시키고 이런 게 계속될 수 있었을까? 거기엔 역시 보니까 대통령이나 최은순 씨하고 이런 관계가 여전히 유지됐다는 이 이유가 그렇네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캠프에서 쫓겨났지만 네, 그 이후에? 친분이 말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생존 능력 아닙니까?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대단한 생존 능력들이요. 끝까지 남아 있었다는 거고 어. 그리고 이제 건진 의혹도 건진 의혹이고 내란 상황도 지금 지켜보면은 네. 대통령 참모실 참모진들이 전화기를 여러 번 바꿨다는 거. 네. 이거 뭐 짐작은 했습니다. 뭔가 연관이 있을 거라는 짐작은 했는데 휴대폰을 바꾸는 상황을 우리가 딱 사실을 알고 나니까 그 휴대전에 뭐가 들어 있었을까? 왜 그렇지. 전화기 바꿨을까? 뭐 한두 명이 바꿨어야지. 다 바꿨더라고. 거의 뭐 다 주요 인사들은 다 바꾼 것 같아요. 다 바꿨다고 봐야죠. 그러면서 또 이제 경찰의 이 관저 압수수색은 또 막고 있고 정진석 실장이 막았다 그러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는 곱창을 먹으면서 좀 해야. 왜냐 회는 좀 푸석푸석하고 네. 씹기가 좀 그렇더라고. 그래요. 쫄깃쫄깃하게 이렇게 쫄깃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냥 얘기하기엔 좀 알겠습니다. 좀 안주가 없어서 네. 예. 말문이 막히시네. 기도가 막히시네. 기도가 막. 그래서 여러분들은요 제 네. 방송을 혼술할 때 들으면 좋아요. 그런 분들 많으세요. 제가 김종대의 이 방송은 너무 철학적이고 심오하기 때문에 인생이 녹아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안주가 없으면 새우깡이라도 펴놓고 그 혼술하면서 들으시기 좋다고 캔맥주 하나 그냥 뭐라도 있어야 돼 앞에. 근데 씹을 거리가 필요해. 씹을 거리가. 사실 지난주에 이 자연산 양식 뭐 그 얘기를 해가지고 저희가 횟집 방송도 횟집 방송을 그래서 했죠. 근데 오늘 또 이제 곱창 말씀하셔가지고 다음 특집 방송 곱창집으로 가요. 곱창집으로. 메뉴가 하나씩 이렇게 나오네요. 딱 떠오르네요. 그렇죠. 방송 때마다. 예. 그래서 배배 꼬인 속을 풀자.
베베소. 예, 그게 바로 이제 속이 그 곱창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아 그렇죠. 베베코. 예, 예. 아니 슈발리에님이 오마카세 드세요 이런 말씀. 오마카세? 오마카세. 오마카세 가격대가 좀 이거 좀 세서. 그런가? 아 오마카세 이게 지금 메뉴를 추천해주고 계시네요. 오마카세 드세요 이렇게 말씀 주고 계시고 솔라님은 막걸리 혼술 흐흐라고 말씀하고 막걸리 계시고 혼술. 여러 이 머릿속에서 메뉴들을 떠올리고 계십니다. 그 여러분들 이제 웬만한 집에는 장롱 속이나 네. 어디 저기 베란다 어디 깊숙한 곳에 네. 대부분 어디 외국에서 이렇게 들어온 저기 위스키나 있어요. 아니면은 와인이나 네. 아니면 중국에서 온 빼가리나 이런 것들 집집마다 한두 병은 있거든. 네. 사실은. 그렇죠. 찾다 보면. 그걸 언제 꺼내서 먹을 것이냐. 이건 특별한 날이어야 되는 거거든. 그래서 못 먹는 거예요. 계속 남겨두게 돼요. 남겨두고. 예, 언제 먹을까 하다가. 그래서 내가 아껴둔 술을 예. 어느 날 우리 딸이 홀라당 먹어버렸더라고. 따님이 지금 아유 30살 됐어. 벌써 시간 빠릅니다. 이런 괘씸한. 아니 그거 아껴둔 술인데. 가정 불화가 생겼군요. 그래서 이걸 언제 먹어야 되나 이런 너무 고민을 하는데 예. 재방송 들으면서 그거 까가지고 이럴 때 좋은 말씀 듣고 그렇지. 좋은 술 마시고 딱 맞네요. 아 우리 류진님께서 캐나다에서 맥주 마시면서 보고 있어요. 그래요? 맥주 마시면 그래요? 있네요. 술 있어. 드시면서 캐나다에서 그것도. 그러니까. 와. 아니 윤석열은 계엄하고도 저 폭탄주 돌렸다던데. 아니 나 미쳐 내가. 그래요. 그러게 말입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청진동 해장국집으로 가세요. 이런 천정수님의 의견도 있고. 그런 의견도 있고. 우리 또. 네. 류진님이 캐나다에서 육아 이제 마무리하시고 네. 거긴 또 시차가 다르니까 밤일 거 아닙니까? 저녁 밤. 뉴질랜드? 맥주 드시면서. 캐나다. 캐나다. 이거는 시차가 다르니까 낮밤이 다르니까요. 드시면서 보고 계시고 아유 좋습니다. 그러면 이왕 말 나온 거 예. 우선 오늘 저녁에 집에 촛불을 켜놓는 거야. 촛불. 네. 예. 촛불을 2개를 켜놔. 탁자에 좌측에 하나, 네. 우측에 하나 예. 켜놓고 와인이 없으면 동네 편의점 가도 2만 원대에 먹을 만한 와인이 많어. 그렇죠. 요즘에 편의점 잘 돼 있더라고요. 편의점에 많다고. 종류도 많고. 예. 근데 만일에 집에 해물이 있으면 화이트 와인으로, 육류가 있으면은 레드 와인으로. 네. 2개 다 먹으면 더 좋고. 이렇게 해서 준비하시고 해놓고 예. 이제 나라와 가정과 이 사회 회복을 기원하면서 네. 그 와인의 코르크 막을 따고 그게 뽕 터질 때 기분이 아주 좋아. 그렇죠. 딱 뽕 터질 때가 그때 기분이 좋은 거야. 오픈으로 딱 딸 때. 그래서 가족하고 네. 이렇게 한 잔씩 따라 먹는 거지. 그래요. 오늘 또 불금이니까 이럴 때 와인 파티가 좋겠습니다. 와인 파티. 오늘은 와인 파티 추천합니다. 그리고 추천하면서 드시면서 또 오늘 김종대의 오늘 우리 박종현 스파 방송을 또 들으시고. 그렇죠. 예. 그러는데 유튜브 들으면서 와인 파티는 사실은 좀 어울리진 않아요. 예. 그런데 촛불을 켜놓고 그 테일러? 예? 그 가수 있잖아. 예. 조나단 스위프트? 네, 스위프트. 스위프트. 예. 있습니다. 여성 가수. 네. 거기나 블랙핑크나 이게 너무 요란하면은 네. 테일러 스위프트. 테일러 스위프트. 네. 외워도 자꾸 잊어버려. 나 죽겠네 진짜. 한국 이름은 좀 만들지 그래요, 그렇죠? 테일러 스위프트. 한국식 이름을 더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예. 요거를 딱 켜놓고 일단은 그것도 안 되면 그냥 이문세 노래 들으세요. 우리 나이 때는 그게 좋아. 시와 음악이 그랬네. 결합한 이문세가 제일 낫더라고 나는. 그렇게 참 우리가 감성을 또 느껴보는 그 시간. 오늘 김종대 교수님 얘기하다 보니까
어떻게 하면 또 이게 감성을 또 충만. 그렇지. 여러분들의 인문적인 네. 그 감성이라는 건 우리한테 세상과 연결돼 있다는 걸 느끼게 해줍니다. 그렇죠. 우리가 왜 산에 가고 꽃구경을 가느냐? 그걸 통해서 이렇게 좋은 수링과 꽃을 통해서 네. 이 자연과 연결돼 있다는 그 내 감각을 깨우는 걸 느끼고 싶은 거야. 맞아요. 그지 나무나 꽃은 그 자체로는 의미가 없어. 우리한테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네. 이 계절은 나한테 말을 걸어온다는 느낌을 받는 거거든. 그 순간 연결감을 느끼면서 오감이 깨어나. 오감이 예. 이런 게 깨어나면서 네. 이제 행복감을 느끼는 거거든. 그러면 인문이란 건 무엇이냐? 네. 인문이라는 것은 어떤 정신과 감성의 깨어남인 거야. 이것이 이제 인문의 힘이고 어떤 그 예술의 힘이 되는 것인데, 그런데 이렇게 장조 음악, 마이너 음악보다는 메이저 음악보다는 마이너, 단조 음악인데 베토벤 음악은 다 장조야. D 메이저, 바이올린 협주곡이 D 메이저 아닙니까? 네. 근데 멘델스존은 E 마이너라고. 그런데 듣기에는 베토벤이 천재적인 것 같지만은 중독은 마이너 음악이에요. 왜 그러냐? 음과 음 사이잖아. 네. 반음을 올리거나 내리는 게 이제 그 마이너 음악이잖아. 그렇죠. 단조. 예. 근데 음과 음 사이에 엄청난 에너지가 발견이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감정이 그런 게 있어요. 네. 기쁘다, 슬프다, 아. 분노한다. 이런 감정들을 얘기를 하는데 진짜 프로는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그럼요. 기쁘기도 하며 슬프기도 해. 외롭기도 하면서 지치기도 해. 네. 이게 음과 감정과 감정 사이. 기쁘기도 하고 슬프기도 한 거. 요게 반 올림 반 내림의 그 감정과 감정 사이에 더 큰 에너지를 네. 끄집어내는 거야. 이걸 단조 음악이라게 마력이 이게 중독성이 강한 거야. 그래서 조금 예. 이렇게 고급지게 이걸 즐기시려면은 네. 단조. 예. 멘델스존의 멘델스존. 바이올린 협주곡이 오히려 중독성이 강하고 사람의 감성을 깨우는데 음과 음 사이를 파고든다. 오, 내 멘델스존. 감성과 감성 사이를 파고든다. 네. 이런 어떤 음악으로는 탁월해. 슈베르트나 멘델스존은 단조 음악이 많아. 네. 단조 음악이. 야, 오늘 이 음악까지 그래서 얘기를 할 수 있는. 그런 감흥으로 불러일으킬 때는 자연스럽게 중독이 되거든. 아하. 네. 그때 와인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네. 곱창이 있으면 더 좋고. 알겠습니다. 곱창으로. 결론은 곱창. 다음 특집 방송은 곱창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네. 깨어나는 거지. 아하. 깨어나는 거. 깨어나는 거. 그들의 행복감을 젖어버려. 여러분들이 이 루틴에서 예. 이 초월해야 되는 거야. 그럴 때 나한테 행복감을 주는 거야. 이게 주변에 꽃구경을 가서 왜 좋으냐? 연결되기 때문에 자연과 연결되기 음악을 때문에. 들으면 뭘 좋으느냐? 더 어떤 높은 수준의 감성 에너지에 연결이 되니까. 이래서 연결인데 고립되면 어떻게 되느냐? 우울증에 걸리는 거야. 뭐든 재밌는 게 없어. 그러게요. 재밌는 게 없고 다 싫어. 우리가 이번에 내란성 질병을 앓으면서 인간이 싫어. 인간이 싫어. 고통받았죠 우리가 이번에. 그래서 이제는 좀 감성을 채우고 깨우고 느끼면서 연결되면서 확장된다는 뜻이야. 확장되면서 새로운 이게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의 힘이야. 그래서 우리가 민주주의 이후 체제는 공감주의라 그래요. 네. 스티브 테일러라는 학자가 최근에 쓴 책이 있어. 불통, 독선, 야망. 여기서 아주 이 심리학자가 재밌는 얘기를 해요. 네. 민주주의로 모자란다는 거예요. 공감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주의는 연결되고 확장된다는 뜻이거든. 네. 그게 민주주의의 에너지를 제공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면에서 우리의 감성을 깨우고 오감을 깨워주는 네. 이런 어떤 정치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정치도 나가야죠. 정치는도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누군가의 행복에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네. 이게 민주주의의 성공 요인이라는 거. 그래서 공감과 연결이라는 거. 네. 이런 면에서 이제 앞으로 다가올 새 정부는
윤석열의 카리스마 리더십과 가장 대비되는 서번트 리더십. 역시. 네. 이쪽으로 자기 정체성과 이미지를 구축해야 돼요. 그래서 윤석열과 다르다는 걸 보여줘야지. 윤석열이라는 카리스마가 예컨대 뭐 이재명이건 김경수건 뭐 김두관이건 간에 네. 다른 카리스마로 교체되는 정권 교체다. 이러면 중도층은 이걸 민주주의로 안 본다는 거야. 이거는 그냥 얼굴만 바뀐 거지 네. 그 카리스마나 이 카리스마나. 그런데 카리스마에서 서번트로 네. 이렇게 바뀌는데 이때 필요한 게 감성이거든. 그래서 반도체가 어떻다, 뭐 네. 원자력 산업이 어떻다, 다 좋아. 성장도 필요하니까. 근데 지금 보여야 될 거는 네. 그런 성장 담론보다도 사람들에게 윤석열이 불통, 독선, 야망의 이미지에 거친 것에서 우리는 탈출했다거나 오히려 서번트, 엠퍼시, 네. 이런 쪽에서의 울림이 주는 게 훨씬 정치적으로 효과가 있다는 거죠. 네. 그럴 때는 수질과 곱창이 있으면 더 잘 된다 이거죠. 내 얘기는. 연결될 수 있다. 자, 오늘 밤에 아마 많은 분들도 와인을 또 드실 것 같습니다. 드실 것 같습니다. 자, 아까 보니까 도올 김종대님 이름 그래? 도올 김종대. 돌 종대교 하나 만드세요 이런 댓글도 있고. 곱창과 종대 사이. 흐흐. 아니 그래서 저는 꿈을 꿉니다. 예. 이런 정치적 격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었던 마음의 벽, 네. 그게 이제 종족주의 내지는 부족주의 정체성 정치를 그 벽을 허물어 보자. 네. 이게 우리가 새로운 도전이 시작된다는 저는 의미로 봅니다. 네. 예. 자, 그래서 그 새로운 대한민국을 기다리면서 예. 김종대 교수님과 함께 예. 또 곱창도 먹으면서 회도 먹으면서 함께 먹으면서 또 마시면서 그 날을 기다려 보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자 오늘 이 여러 가지 주제를 다양하게 인문학까지 저희가 그렇습니다. 음악까지 다 다뤄보니까 김종대 교수 우리 방송은 여러분들 꼭 다시 듣게 하시면서 혼술하시면서 드셔야 됩니다. 정말 개몽되네요. 아 그래요? 그래? 개몽되고 개몽이면 좋고 개몽이면 개꿈이란 얘기거든. 그래서 개몽되지 말고 개몽되시라. 예, 기회, 여의로 개몽. 알겠습니다. 그렇게 많은 분들이 김종대 교수님 말씀을 가슴에 잘 담고 또 다음 주도 기다릴 것 같습니다. 교수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